안녕하십니까. 국풍 이천의 홍기상입니다. 이번 모의고사 고1 문학 부분을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34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이제 현대시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래의 밤머리에 서서와 김준태의 강강술래가 나와 있는데 이 시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상 이렇게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읽었다는 가정하에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34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형중에 표현상의 공통점 찾기가 되겠죠. 자, 이런 표현상의 공통점 찾기의 문제는 가 부분의 시가 나와 있느냐 아니면 나 부분에 나와 있느냐. 가에 없으면 나에도 없는 것이고 나에 없으면 답이 아닌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시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 이 가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나시는 자, 산업화 이전 농촌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첫 번째,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반어적 상황. 자, 반어적 상황은 뭘까요? 자, 반대로 말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화자가 얘기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시나 나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이 부분은 가에만 해당이 되겠죠. 가는 맨 마지막 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자, 가는 자, 고향이라는 명사형 종교로 끝나고 있죠. 자, 시적 여운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명사형으로 종교를 시켜서 자, 여운을 남기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네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싶었다. 서술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가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인칭 화자를 직접 노출시켜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인칭 화자라고 하면 자,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자, 1인칭 화자라고 한다면 자, 뭐가 될까요? 바로 나죠. 자, 나가 등장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 등장하는 이런 시는 자, 나밖에 없겠죠. 그죠? 나시에서 나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 부분에서는 가시에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자, 1년 마지막 행 옛날에는 배춧고리도 맛이 있었나니 눈 덮인 속에서 찾아냈었나니. 그 다음에 2연 3행에서 자, 옛날에는 목고리 발에 채였었나니 아작아작 먹었었나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자, 나시에서는 자, 첫 행하고 자, 1행하고 7행을 보면 자,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보면 7행에 보면 추석날 천리길 고향에 내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는 할머니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그 밑에 또 보이는 밑에서 세 번째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자, 마지막 행 2행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강강술래 나는 눈이 되고 싶었다. 강강술래 나는 밭이 되고 싶었다. 반복하는 거는 가나와 가시, 나시에서 다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자, 35번은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의 이미지 기능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자, 시의 이미지 기능 이해. 자, 시가 남겨준 이미지 장면이죠.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기역과 니은, 자, 가의 기역과 나의 니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가의 기역은 자, 달싹한 맛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니은은 무엇이죠? 산국화 냄새네요. 자, 이미지는 심상이죠. 자, 달싹한 맛은 자, 미각적 심상. 그 다음에 삼국화 냄새는 후각적 심상. 다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자, A.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리움의 미각적 이미지. 자, 미각적 이미지 나왔으니까 바로 맞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2번에 A 부분을 볼까요? 2번에 A. 자, 기억이죠? 달싹한 맛에 대한 거. 화자의 지난날의 경험을 구체적인 감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자, 달싹한 맛은 뭡니까? 옛날에 겪었던 그 맛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B면은 삼국화 냄새가 되겠죠. 자, 후각적 이미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교차점인데, 자, C는 달싹한 맛과 삼국화 냄새가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달싹한 맛은 뭡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맛이 되겠죠. 고향에 대한 추억의 맛입니다. 추억. 이것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달싹한 맛은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해주죠?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삼국화 냄새는 어떻습니까? 할머니에게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죠. 삼국화 냄새는 할머니, 팔순 할머니. 자, 할머니에 대한 어떤 연민과 뭐 애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것이고, 자,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연결하고 있다. 아, 이것은 현재 상황, 현재 대상인 할머니를 생각하는 니은이 아니고 기억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교집합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번을 볼게요. 자, 36번은 이것은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외적 기준에 의한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외적 기준, 우리가 이걸 준거,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을 한번 볼까요? 자, 보기를 나의 작가가 한 강연의 일부라고 할 때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나는 이제 김준태의 강강술래죠. 자,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은 보기 안에 다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를 적극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점수와 높은 점수와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추석이라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마을의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관광술래를 노래했지요. 산업화가 되면서 살기가 좋아졌다는데 농촌은 예외인가 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들녘은 활기를 잃어가고 작은 생명체 하나도 아끼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도 잘 못 보게 늙으신 할머니의 모습이 쇠락해가는 고향처럼 다가와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전에 가꾸시던 대밭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강강술래를 읊조리며 아픈 농촌을 품어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꿈꿔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중요한 단어만 몇 가지 뽑아봅시다. 단어만.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공동체가 일단 나와 있고요. 공동체. 그 다음에 뭐 그 앞에는 이제 뭐 작은 생명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할머니의 모습 나와 있고 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공동체의 회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1번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1번 할머니의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화자의 행위는 쇠락해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연민. 자, 쇠락해가고 있는 그죠? 중간에 보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앞도 잘 못 보게 늙으신 할머니의 모습이 쇠락해간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1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80평생 행여 풀여치하나 밟을 사람. 자, 작은 생명체도 아낀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밭을 가꾸며 지방과 나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자, 공동체를 중요시했던 농촌사회사. 지방과 나라는 공동체니까 공동체를 중요시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그 시절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은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볼까요?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 그것은 무엇일까요? 도깨비들이 춤추던 대밭은 이것이죠. 그죠?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기가 뛰고 있는 거죠. 활기찬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깨비불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우리가 지불놀이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지불놀이가 한 명이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볼품이 없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막 돌리고 있으면 도깨비불이 돌아가는 것처럼 되게 활기차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를 추억 기억하는 뭐 어떤 기억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기억 말이 안 되세요. 기억하는 어떤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풀이가 쉽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시 자체가 그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 회복을 꿈꾸는 그런 어떤 염원이 더 많이 담긴 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염원이 주제가 되는 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어떤 잃어가는 공동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런 걸 회복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의식을 더 선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시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강강술래에 나는 논이 되고 싶었다에는 농촌의 아픔을 보듬으며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염원이 담겨 있겠고, 그렇죠? 이것은 맞는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가 나와 있네요. 자, 김광욱이라는 화자의 윤리유곡이라는 연시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연시조. 조선 중기 때 사람입니다. 김광욱은. 자, 연시조예요. 주제를 얘기하자면 안빈낙도의 삶입니다. 전형적인 양반의 시조란 얘기죠. 그렇죠? 안빈낙도. 가난하게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로 사니까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들도 로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글은 이제 정약용의 보리타작인데요. 이 정약용의 보리타작은 우리가 뭐 탐액행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인데 지금 한글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실 거예요. 읽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주제가 자, 건강한 농촌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뭐 의미 뭐 이 정도 성찰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자 37번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역시나 시조 그 시가의 문제는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공통점이나 아니면 차이점이나 이런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표현상의 공통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1번 대화의 형식. 자 가, 나 둘 다 대화의 형식은 전혀 쓰이고 있지 않죠. X 치시고 틀렸어요. 2번 연세법. 자, 연세법의 경우 여러분들 연세법 좀 생소할 텐데 자 앞에 우리가 문장 구성을 봤을 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끝났으면 다시 그 뒤에 네모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연세법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세모로 끝났으면 뒤에 세모로 시작하면 연세법. 이응으로 동그라미로 끝났으면 동그라미로 시작하면 이게 연세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게 대표적인 연세법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가 되겠네요. 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연세법을 사용한 적이 없죠. 둘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직유법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유법. 자, 나에서는 직유법이 많이 보이고 있죠. 뭐 첫 행부터 이제 접비처럼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지만 가에는 직유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에서 나와 있는 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서리법 뭐 이 정도 부분이 볼 수가 있겠죠. 서리법은 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의인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의인화는 사물이 아닌 것을 이제 사람처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표현법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면 5번을 한번 봅시다.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자, 마지막 행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윤리유곡의 그 종장 부분을 다 보면 잊으랴, 부려우랴, 시원하랴 이거 다 뭡니까? 있겠느냐? 서리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불어오겠느냐?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시원하겠느냐? 이것도 서리법이죠. 다 물음표, 그죠? 물음의 형식으로 끝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나도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겠는가? 자, 이 당시에는 문장보 물음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만 지금 현대로 보자면 자, 있겠는가? 다 서리적 방법을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문장이 종결되고 있네요. 그죠? 물음의 형식. 자, 서리법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설명을 의문문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있겠느냐? 없다 이런 얘기죠. 부러우겠느냐? 부럽지 않다. 시원하겠느냐? 정말 시원하다. 그 다음에 뭐 있겠느냐? 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뭐 벼슬길에 헤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37번은 답은 5번이고, 자 38번 구절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구절의 의미 파악. 자 38번의 경우 자 구절의 의미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 파악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읽어보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에 나오는 자 초장을 봅시다. 공명도 이전노라, 부귀도 이전노라. 자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이건 맞죠. 공명, 뭐 명예와 뭐 돈, 그다음에 부귀, 돈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아무리 매인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자 관직 생활에서 벗어난 화자의 해방감이 표출되어 있다. 이거는 뭐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죠?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 매인새 놓인다 한들, 그러니까 묶어놓은 새를 풀어놓는다 한들 묶어놓은 새가 막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막 되게 속 시원하고 되게 기쁜 것보다 자기가 지금 벼슬을 놓고 온 자기가 지금 더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바다 번쩍이네. 자 앞뒤 보면 자 앞에 행렬 한번 볼까요?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도리깨는 이제 이 깨 털 때 쓰는 그런 어떤 농사 도구인데요. 이 농사 도구를 정약용이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반이 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된 삶을 살았던 화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 도리깨 타작을 하고 할 예정인 자, 농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대상 자체가 틀린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틀린 것이요. X가 되겠고 3번이 틀린 거죠. 그럼 4번, 5번은 왜 맞는지 봅시다. 자, 리을 낙원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자,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 이 얘기 뭡니까? 자,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즐겁다, 여유롭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 그렇죠? 신명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자,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겠는가? 이건 뭔가요? 벼슬에 집착하던 자신의 삶에 어때요? 대한 반성이 되겠죠? 그죠? 자,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린 이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9번 이것도 역시나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인데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가와 나의 어떤 비교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가와 나를 한번 잘 비교해 봅시다. 이것은 이제 보기를 봤을 때 가와 나에는 설정된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자, 화자가 지향하는 자, 가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A는 뭐가 되죠? 강산, B는 마당이네요. 그죠? 자, 강산은 뭡니까? 자연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다음 마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당은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한다면,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1번. A는 자연과 버타여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쵸? 자연과 함께 살아가니까 자연과 친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건강의 노동과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 자,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이것은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자, 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럼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A는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담긴 공간이고, 소박한 삶, 뭐 자연과 함께 살아가니까 큰 욕심이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는 맞다고 쳐도 B는 빈곤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아니죠. 노동의 즐거움이니까. 이건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죠? 마당은 노동을 즐기는 공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몸은 비록 여기서 나와 있듯이 자,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아주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궁핍한 처지인의 좌절감, 이거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냥 아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X 치우시고, 그 다음에 A는 힘겨운 상황에 대한 저항의지가 담긴 공간. 자, 저항의지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간 곳입니다. X 치시고, 그 다음에 A는 내적 욕구에 대한 자기 절제가 반영된 공간. B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출된 공간입니다. 둘 다 말이 안 되네요. 뭐 내적 욕구에 대한 자기 절제가 반영된 공간? 내적 욕구가 절제됐다. 내적 욕구가 절제됐으면 뭐 지금 이 화자는 욕심이 없는 삶인데 욕심을 절제하면 욕심이 생기는 겁니까? 이거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아예 끝난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다음에 40번에서 41번 볼게요. 자,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자, 시나리오에는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보기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대충 이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 각설탕은 우리 영화로 나왔던 이 각설탕은 임수정이 주연했었죠. 앞에 줄거리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시은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어릴 때부터 아끼던 말 천둥과 함께 큰 경마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시은을 돕던 윤조교사는 수의사를 통해 천둥의 폐에 문제가 있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뭐 동물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뭐 이런 뭐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밝은 극복해가는 현실을 극복해가고 뭐 용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편집 기법을 적용하고 편집 기법 적용 그 후에 이것을 이해하는 이런 문제들은 보기를 충실히 활용해 줘야 되겠죠. 자, 디졸브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졸브가 뭔가요? 자, 볼게요. 자, 디졸브는 영화에서 한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차로 나타나면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편집 기법이다. 자, 편집 기법 중에 하나네요. 하나의 화면이 사라지면서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점 나타난대요. 오버랩과 비슷한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오버랩은 덮는 거니까 그런 거랑 조금 다른 기법 같아요. 디졸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죠. 디졸브 기법을 활용하면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자, 앞뒤 장면 간의 긴밀성, 자, 앞뒤 긴밀성,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면이 전환됨에 따라 시간 또는 공간이 바뀌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 자, 시간
공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우리가 필기를 해놓고 아니면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푼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가 한번 볼게요. 자, 신 104에서 경마 경기장의 밤이었던 시간이 디졸브로 자, 신 105의 새벽으로 연결되어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겠군. 자, 시간의 공간 자연스럽게 시간을 자연스럽게 이거 뭐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알겠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104에서 신 104에서 익두가 하는 말이 디졸브로 신 105에까지 연결되어 들리게 함으로써 시은의 고민이 지속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군. 자, 신 104. 자, 앞장면이죠. 신 105. 뒤에 있는 장면이에요. 자, 앞뒤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104와 105. 자, 신 104에서 드러난 익두의 솔직한 심정이 디졸브로 105에 연결되면서 신 105에 연결되면서 자신에게 반발하는 시은에 대한 익두의 서운함이 부각될 수 있겠군. 자, 신 104와 105를 읽어보면 자, 시은이 반발하는 장면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익두의 서운함 굳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서운함이 아니고 뭐 안타까움이나 격려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라를 볼게요. 신 104에서 혼자 있는 시은의 모습이 디졸브로 신 105의 익두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익두는 여기 오프라고 나와 있어요. 신 105에 보면 오프라고 해서 오프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오프로 한번 볼까요? 자, 오프. 자, 오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신 105에서 익두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익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는 틀렸어요. 가나.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1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시문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희곡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시문의 적절성. 자, 봅시다. 일단 여기서 천둥이라는 이 말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기역 미음의 지시문을 추가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기역은 뭡니까? 여기서 선생님하고 나와 있네요. 자, 마취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말을 수술대에 놓는 수의사들 치료를 준비 중인데 시은이 천둥을 끌고 들어온다. 그죠? 천둥이 아프니까 병원 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도 걱정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막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어떤 동물, 애완동물, 강아지 키워보시는 사람들 알겠지만 동물병원 가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죠? 안 아파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자, 니은은 판돌이 말마이소 시은이 대상 경주 나간다는 얘기 듣고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이 앞에 볼까요? 익두는 살며시 무숨 짓고 있다고 했고 윤조 교사가 많이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보면 뭐 마방 안을 둘러보면 말들을 쓰다듬어주는 익두와 판돌, 윤조 교사 밝지 않은 표정으로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윤조 교사가 많이 좋으시죠? 익두가 슬며시 웃고 그 다음에 판돌은 말마이소 며칠째 잠도 못 잤다 아닙니까? 그만큼 걱정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어때요? 이 말마이소는 뭡니까? 귀찮다는 뜻이 아니고 자, 며칠째 잠도 못 잘 정도로 되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앞을 보면 알겠지만 그 경주에 나가는 얘기를 듣고 이 판돌이가 엄청나게 신나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이게 틀린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죠. 그다음에 3번 디귿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시은이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말을 자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은이는 화가 나 따지듯이 왜 말씀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윤조 교사가 얘기하죠.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얘가 드디어 뭘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리을 난처한 표정으로 이름 그렇죠. 윤조 교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난처한 표정으로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게 되겠고
자, 5번에 자, 그게 그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안타까운 목소리죠. 그게 그놈의 마지막 말. 친동생 같은 기수가 없어진 거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겠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예요. 4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전소설 심청전을 볼게요. 자, 심청전. 고전소설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자, 심청전은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 되겠죠. 이 심청전 같은 질문은, 자, 심청가와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어김없이, 자, 올해 3월에도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가 가장 짜증나죠. 세부 내용 이해 문제인데, 자, 세부 내용 이해 문제예요. 자, 세부 내용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이것은 뭐 일일이 다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좀 쉽게 좀 풀려면, 문제부터 읽고, 지문부터 읽고, 지문이 아니고 문제부터 읽고 본문을 읽어보는 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1번 볼게요. 자, 심청이가 늦은 이유는 오는 길에 동물을 만났기 때문이다. 자, 늦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심청이가 직접 말할 겁니다. 고전술은 대화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청이가 말하는 부분들 한번 찾아보면 중략 이후에 보면 중략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심청이가 첫 번째 말하는 부분이 있죠.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나를 찾아 나오시다가 이런 욕을 보셨나요? 이웃집에 가셨다가 이런 봉변 당하셨나? 축빈들 오죽하며 부남인들 오죽하리.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하다 보니 늦었어요. 자, 늦은 이유는 뭡니까? 동물을 만난 게, 친구를 만난 게 아니고 승상댁 노부인이 잡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신봉사는 눈보라치는 겨울 저물녘에 심청이를 마중 나갔다. 그쵸? 심청이를 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에 나와 있죠. 신봉사는 홀로 앉아 심청을 기다릴 때 배고파 등에 붓고 밤은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인데 잘 새는 날아들고 먼 절에서 쇠복소리 들리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하는 말이 내 딸 심청이는 무슨 일에 빠져서 날이 저문 줄 모르는고 주인에게 잡혀 못 오는가 저물게 오는 길에 동무에게 붙잡혀 있는가. 자, 심청이 오느냐 그 다음에 하고 이제 심청이 너 오느냐 또 하더니 갑자기 이제 지팡대 A 부분에 나와 있네요. 지팡막대 찾아 짚고 사립 밖에 나가다가 한 길 넘은 개천에 미친 듯이 떨어지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심청이를 나중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왜 틀려? 3, 4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신봉사를 구해준 화주승은 신봉사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죠. 구면입니다.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자, 이 A 부분 밑에의 문단 보면 사람 살려 그 다음 그거에 이어지는 문단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 빠진 사람을 보니까 전에 보던 신봉사다. 그래서 빠진 사람 구해줘서 보니까 전에 보던 신봉사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면이네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자, 화준승은 신봉사에게 물에 빠진 사정을 듣고 신봉사를 절로 데려간 게 아니고 지금 신봉사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끝에서 부분의 대화 부분을 보면 대개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 그죠? 집에 와서 집에를 보니까 너무 거지같이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 어떻게 바치겠냐. 막 비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청이는 화주승에게서 아버지가 개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니죠. 신봉사가 스스로 얘기를 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봉사가 빠졌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있네요. 그죠? 끝에서 보면 이 끝에서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그 대화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화를 보면 끝에서 네 번째 대화하는 걸 보면 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속이려 하면 내가 알게 되면 지극한 너의 마음 걱정만 되겠기로 말하지 못하였다. 아, 너를 기다리다가 정을 들어 안 오기 하도 갑갑하여 너를 찾아 나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봉사가 직접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자, A는 심청 전이었어요. 그리고 보기는 자, 심청가죠. 이것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보기부터 한번 보기 보시고, 그죠? 이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한번 볼까요? 보기.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 노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자, 이 신봉사에 대해서 서술자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고전술에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인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있네요. 편집자적 논평. 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인물을 평가하거나 뭐 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 흩어지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저 의태어들만 나타나고 있네요. 의태어 더듬하는 막 이런 장면들을 이제 동작을 이제 언어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더듬이 나가다가 길 넘은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풍 빠져노니 아이고 도화동 심학규 죽네.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려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간다. 자, 나오려면 미끄러져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자, 해악성 웃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다 적을까요? 해악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정신도 말끔하고 숨도 잘 쉬고 아픈데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일이 알제 하고 나와 있네요. 이 앞에 나오는 이 A에 나오는 이 신봉사가 이 심청이 찾아 나섰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곤욕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심청가에서 지금 연기하는 그 판소리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놨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A는 자, 심청전은 심청가와 달리 보기는 심청가니까 대꾸를 활용하여 개천에 빠진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나와 있어요. 볼까요? 개천에 빠진 신봉사 외양 묘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자, 중간에 보면 나와 있네요. A 부분에 보면 그렇지 A 부분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A 부분은 얼굴에 흑빛이요 의복의 얼음이라 이 부분이 바로 자, 신봉사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보기에는 외양 묘사는 안 나타나 있네요. 빠져서 이렇게 허둥대는 것만 나와 있고 허둥대는 것도 아니죠. 빠지면 뭐 빠졌다가 이제 나오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이 심청가는 이 A 부분과 달리 개천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는 신봉사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쵸? 자, A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건져주리 지금 뭐 도로 미끄러져 할 일 없이 죽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반복해서 나오진 않지만 이 보기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A는 자, 보기 심청가에 비해 해학적 표현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신봉사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해학적 상황은 자, 뭡니까? 웃기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A 부분을 보면 웃기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어때요? 위급한 상황만 지금 강조하고 있으니까 자, 3번이 틀렸어요. 자, 보기가 훨씬 더 해학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심청가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 볼까요? 자, 심청가는 A에 비해 의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그렇죠? 의태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더듬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자, 5번 A와 심청가, 보기 심청가는 모두 신봉사가 처한 상황과 관련된 서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편집자적 논평은 이제 서술자의 생각인데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A에서는 어디가 나와 있죠? A는 여기 나와 있네. A에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소리친들 여기 나와 있네. 아무리 소리친들 해는 저물고 행위는 끊겼으니 이라서 건져주리. 누가 와서 건져주겠는가? 이렇게 서술자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보기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때 신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 놓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은 A나 보기나 다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공양미 상백석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보기 A,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인물들의 태도인데 자, A라고 봅시다. A는 화주승이었고 B는 신봉사고 지금 C는 심청이네요. 그럼 A 집안 형편을 보아하니 공양미 시주가 어려워 보이지만 낸다고 하니 시주할 내용을 적어야겠고 실질적으로 적어주죠. 여기 보면 이제 공양미 300석, 심약규 쌀 300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B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화주승이 말하는 걸 보니 공양미를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건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B 신봉사의 또 얘기네요. 우리 집 어려운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공약 및 시주를 약속했더니 이 일을 어쩌한단 말인가. 이것도 맞죠. 동그라미. 이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중략 위에 부분에 보면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C 심청이네요. 아버지를 살려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게 아니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공양미 상백석을요. 그렇죠? 왜? 공양미 상백석은 눈 뜰 수 있다고 화주승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목적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지 아버지를 살려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C 그 심청이 자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려야죠. 그쵸? 신봉사가 심학규가 공양미 삼백석을 어디서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위로를 해요. 끝에서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 걱정 마옵시고 진지나 잡수셔요. 그 다음에 뭐 공양미 삼백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하여 몸을 사러 올리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삼백석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45번 한자성어 문제네요. 한자성어 많이 어려운데 자 기억에 담겨있는 신봉사의 심리 한번 봅시다. 기억, 내 딸 심청이를 기다리는 거죠. 무언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것을 우리가 학수고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볼까요? 자 목이 빠지게 기다림. 그 다음에 자 결초보호는 뭡니까? 결초보호는 자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자 3번 동병상련 처지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자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구초심. 자, 수구초심은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곳으로 고개를 돌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살았던 곳에서, 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죠?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고개를 휙 돌리고 죽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나 글에 수구초심이 나온다면 정답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반하장.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사자성어, 많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죠. 자,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 무당이든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 앞에서 빽쓴 갑자기 급정관 뭐 운전자나 뭐 택시기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더 화를 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무당인상이 훨씬 더 잘못된 건데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학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